자, 저번 시간까지 뭐 덧셈 했어요. 네, 분배 법칙 하는 거랑. 네, 자, 그걸 했는데, 오늘 하는 거는 이제 곱셈이고요. 덧셈 뺄셈보다는 솔직히 여기가 좀 더 어렵긴 합니다. 네, 계산하는 방법이긴 한데, 계산하는 방법이 좀 헷갈려요. 네, 그래가지고, 순서, 그림 모양에 따라 순서에 맞춰서 전개를 해주셔야 되는 거여서, 네,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자, 뭐 위에 있는, 뭐, 요거는, 곱하기 행렬 같은 경우는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네. 지금 의미 자체로 생각하면은 지금 앞쪽에 행렬이 있고 뒤쪽에 행렬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곱하기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행렬 두 개를. 근데 행렬을 곱하기를 할 때 규칙은 앞에 행의 개수, 뒤에 거 곱하는 거에는 열의 개수가 곱해진 게 뒤에 있는 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요걸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이제 밑에 있는 2번부터 모양을 이제 보시면 1 곱하기 2행렬이 얘고요. 2 곱하기 1행렬이 얘죠. 그러면은 앞에 곱해지는 거에 행을 보는 거고 뒤에 곱해지는 거에 열을 보게 되면 1 곱하기 1행렬을 답으로 써야 돼요. 이 양금 얘기. 자, 계산을 하실 때는 ax 곱하고 by 곱한 걸 하나 딸랑 쓰는 거야. 더해서. ax 곱하고 by 곱한 걸 더하는 거야. 자, 요 규칙을 하나 외우셔야 되는 거고. 다 이제 규칙을 이제 보고 이해를 하시면서 외워야 돼요. 자, 네. 예, 다 왔습니다. 네. 다음. 두 번째 나와 있는 거는 앞에가 1 곱하기 2행렬이고 뒤에가 2 곱하기 2행렬이죠. 그러니까 1행 2열이에요. 그래서 답을 쓸 때는 1행 2열로만 답을 쓰셔야 돼요. 이것도 이해되실까요? 자, 그러면은 곱해서 쓰는 거는 AX랑 BZ, 방금 위에서 했던 방식 있죠? 요 모양? 네, 이걸 두 번 반복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AX 더하기 BZ, 이게 앞에. 이 열로 똑같이 AY 곱하기 B 오메가, 이게 두 번째. 이 규칙으로 계산을 전개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 할 때만 전개하는 규칙이 헷갈릴 수는 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방식 보시면 얘는 2 곱하기 1행렬이랑 1 곱하기 2행렬이죠? 그러면은 앞에 2행이랑 뒤에 2열이니까 2 곱하기 2행렬로 만들어지는 거고요. 자, 전개하는 건 얘랑 얘 곱한 게 1행 1열, 그 다음에 얘 곱한 게 1행 2열, 얘 곱한 게 2행 1열, 얘 곱한 게 2행 2열. 되고 있어요? 이제 니네 이거 보고 계산해야 돼. 네, 여기 계산하는 데야 그냥 이 규칙으로. 네, 그래서 이따가 해보셔야 되는 거였고요. 제가 몇 번 보여드리긴 할 거예요. 문제 풀면서. 자, 다음 얘는 2행 2열이고 얘는 2행 1열이죠. 그러니까 앞에 2행과 뒤에 곱하기인 1열을 곱해서 2행 1열로 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ax 곱하기 by가 1행 1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cx 곱하기 dy가 지금 2행 1열.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고 있어요? 자, 마지막 2 곱하기 2행렬은 앞에 2행, 뒤에 2열이어서 당연히 답도 2 곱하기 2행렬로 되는 거고.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요거야. 네, 이 5번. 이게 가장 많이 나올 거예요. 뭐 이따가 규칙 안 보이시면 보면서라도 하셔야 되는 거니까. 이거는 뭐 계산 순서는 외우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도 AX 더하기 지금 BZ, AY 더하기 B오메가, CX 더하기 DZ, CY 더하기 D오메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쓰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방식 외우셔라. 자, 이게 첫 번째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행렬의 거듭제곱.
그러니까 지금 A 행렬이 있으면 A의 제곱도 구하셔야 되고 A의 세제곱, A의 네제곱 이런 식으로 계속 구하셔야 되는데 구하는 방식은 당연히 얘는 A 곱하기 A일 거고 얘는 A의 제곱 곱하기 A일 거고 얘는 뭐 A의 세제곱 곱하기 A를 하셔도 되고 A제곱 곱하기 A제곱을 하셔도 되겠죠. 네. 어차피 답은 똑같이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에서 물어보면 이 규칙을 찾아서 해주셔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 A의 100제곱을 구하라고 했어. 자, 그렇게 되면 이거를 100번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를 중간중간에 4제곱이나 5제곱까지 한 다음에 규칙 찾으셔야 돼요. 행렬을 보시고 어떻게 지금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거랑 변화가 있는지를 규칙을 찾으셔야지만 풀 수 있는 거야. 네, 그래서 자 최소한 뭐 3, 4개는 해봐야 되는 겁니다. 네, 계산을 하실 때.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규칙을 찾으셔야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네, 거듭 제곱으로 계산을 할 수 있다. 자, 그 얘기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계산하는 방법은 이제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거 한번 꼭 해보세요. 네. 이 개념 체크 요거는 다른 거는 그냥 넘어가셔도 이거는 좀 해보셔야 합니다. 연습이 좀 필요한 거여서 먼저 해보시고 저는 이제 필수 예제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자, 필수 예제로 넘어가게 되면은 뭐 어차피 계산 규칙 계산 순서는 어차피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먼저 A 더하기 B를 먼저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식을 그대로 쓰면 A는 그대로 있으니까 A는 5-3, 2-4 그대로 쓰시고 A 더하기 B를 해서 그냥 쓰시면 되니까 A랑 B를 더하시면 7-4, 3-1이라고 쓸 수 있겠죠. 자, 이제 곱하기를 이제 하시는 거죠. 자, 곱하기를 하는 거 먼저 보여는 드릴 거예요. 5 곱하기 7 더하기 마이너스 3 곱하기 3 5 곱하기 마이너스 4 더하기 네,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1 밑에는 2 곱하기 7 더하기 마이너스 4 곱하기 3 얘는 2 곱하기 마이너스 4 더하기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계산을 하나씩 이제 하시면 돼요. 얘는 35 빼기 9니까 26. 얘는 마이너스 20이랑 그 다음에 플러스 3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7. 얘는 14 빼기 10이니까 2. 얘는 마이너스 8 더하기 4니까 마이너스 4. 이게 1번 답. 이해가 되실까요? 이해돼요? 자, 그게 1번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처음 할 때는 시간이 많이 걸리실 거예요. 자, 두 번째 2번으로 갈게요. 자, 2번에 나와 있는 건 자, 이렇게 AB랑 BA가 이렇게 있잖아요. 먼저 기본적으로 생각하셔야 되는 건 AB랑 BA는 다른 거예요. A 곱하기 B 한 거랑 B 곱하기 A 한 건 값이 다르게 나올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똑같다고 생각하고 묶으시면 안 돼요. 똑같다고 생각하고 묶으려면 여기에 AB라고 써 있어야 돼. 그럼 A 그대로 빼면 0이 되겠죠? 근데 묶고 싶으면 이렇게 묶을 수는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근데 다른 거라는 거. 그러니까 얘는 계산 순서를 생각하시면 얘 따로 구하고 얘 따로 구해서 빼기 한 겁니다. 네, 이렇게 순서대로. 자, 그러면 A 곱하기 B를 먼저 해볼게요. 자, A 곱하기 B는 처음이니까 그냥 다 써드리면 원래 바로바로 계산을 하셔야 되는 건데 원래대로 하면은 5 곱하기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곱하기 1 이거를 그냥 바로 계산해서 그냥 답만 쓰시면 돼요. 이 중간 과정은 안 봐.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5 곱하기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더하기 마이너스 3 곱하기 3 그 다음에 2 곱하기 2 더하기 마이너스 4 곱하기 1 그 다음에 2 곱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마이너스 4 곱하기 3 이렇게 제가 처음이니까 보여드리기는 하는데
그냥 바로 쓰셔야 된다는 거 생각하시면서. 그래서 여긴 7이고,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9, 그러니까 마이너스 14. 그 다음에 얘는 4, 4니까 0.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4. 자, 요게 A, B예요. 자, 그래서 A, B를 구해놓고 똑같은 방식으로 BA를 구한 게 여기 있으니까 계산을 안 할게요. 여기 있는 8, 마이너스 2, 11, 15. 자, 그래서 이걸 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빼면, 네,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몇이야?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1, 그 다음에 1. 네, 이게 답이 됩니다. 이게 답이죠. 이해되세요? 순서? 순서만 기억하시면 돼요. 계산하는 순서. 뭐, 그 이상은 없어. 네, 계산은 그냥 오래 걸릴 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첫 번째. 자, 두 번째 가요. 자, 두 번째 나와 있는 거 보면은, 자, A의 16제곱을 구해라. 자,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16제곱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하나씩 이제 확인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A가 지금 1, 0, 2, 1이었어요. 근데 A의 제곱을 구하라 그래서 얘랑 곱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곱해 보니까 이게 나온대요. 네, 계산 방식은 계속 똑같으니까. 네, 이거는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또 A의 세제곱을 구하기 위해서 또 A를 얘한테다 한번 또 곱했죠? 네, 그래서 또 곱해 보니까 이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이걸 보고 규칙을 찾아야 된다고요. 자, 3개 정도 지금 확인했잖아요? 근데 보면 아시겠지만, 여기 있는 기억 0, 1은, 아니, 1, 0, 1은 똑같죠? 그죠? 그럼 얘는 변하지 않아. 그죠? 누구만 바뀌고 있는 거야? 얘만 바뀌고 있다는 게 보이잖아. 자, 근데 이제 여기는 A의 1제곱일 때이고, 여기는 A의 2제곱이니까 4고, A의 3제곱이니까 6이죠. 이 지수를 곱한 거잖아. 규칙 보여요? 이 지수가 여기 있는 이 숫자에 곱하기가 되어 있는 거야, 지금. 4제곱 해보니까 8이잖아. 4 곱하기 2죠, 지금? 네, 그래서 이런 규칙을 찾으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지금 나타내고 있는 A의 16제곱은 1, 0, 1은 그대로 있는데 2 곱하기 16을 한 거죠. 그래서 답이 1, 0, 32, 1.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을 하시고 규칙을 찾으셔야 돼요. 자, 이런 방식. 자, 밑에 있는 2번도 같은 얘기예요. 자, 보시면 자, 우선은 기본적으로 A의 행렬이 지금 0이 0이었어요. 그래서 뭐 밑에 똑같이 한번 곱해봤던 얘기죠. 그래서 얘를 곱해보니까 0이 4, 4 이렇게 나온대요.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A의 제곱이 2A라고 바꿔서 쓸 수가 있어요. 2를 묶었잖아요. 0, 4, 0, 4를. 네. 그러니까 A에 곱하기 2 한 거랑 같아진다는 걸 보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A의 세제곱도 구해봐야죠? A의 세제곱은 A의 제곱 곱하기 A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방금 A의 제곱이 2A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2A 곱하기 A라고 써도 되겠죠? 그럼 다시 쓰면 또, 지금 얘는 2A 제곱이잖아. 또 A 제곱은 또 2A라고 바꿔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4A로 바꿔 쓸 수 있죠. A의 세제곱은 4A예요. 이해돼요? 네. 그렇게 되면, 그러면은 A의 4제곱 계산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A제곱 곱하기 A제곱인데, 그게 2A, 2A니까 4A 제곱인데, 또 얘가 2A니까 8A로 바꿔서 쓸 수 있죠. 더 안구 계산 안 해봐도 되잖아. 이런 식으로 계속 바꿔서 쓸 수 있는 거야. 자, A의 5제곱은 A의 세제곱 곱하기 A의 제곱인데, A의 세제곱이 아까, 지금, 세제곱 아까 뭐였니? 4A 제곱이었고, 4A였고, A의 제곱은 2A였으니까,
8a제곱인데 다시 쓰면 16a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보여요? 규칙이? 네. 계산을 그냥 제가 몇 개 보여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나타냈을 때, 자, 확인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자, 나타내고 있는 게 16이라는 애가 지금, 2의 4제곱 a인 거잖아요. 근데 방금 a의 5제곱일 때 2의 4제곱 a인 거죠? 그러니까 보이는 게 있죠. 이 지수가 5일 때에는 한 차수 낮아요. 그렇게 보여요? 네. 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는 거여서, 자, 지금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건 뭐였어요? a의 30제곱이 뭐냐? 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a의 30제곱은 2의 29제곱에 a가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2의 29제곱이 0이 0이 a는 요거였으니까, 그래서 이걸 어차피 전개할 수 있잖아요, 다. 그럼 전개해보니까 2의 30제곱이 되는 거죠. 0은 쓸 필요가 없으니까 쓸 필요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분배하는 거는 저번 시간에 얘기한 거여서 기억나시죠? 네, 분배 법칙은 할 수 있어요. 값 하나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안 될까요? 안 돼요. 네. 어려워요. 이따가 우선 하나씩 계산하시면서 계속 물어보시면 돼요. 네, 이런 식으로. 밑에 있는 것도 이 방식인데, 네, 바꿔서 해야 되니까 이따가 하다가 막히시면 여러분들이 계산하게 할 거고 제가 푸는 방식만, 네, 알려드릴 겁니다. 자, 필수예제 3번이요. 자, 필수예제 3번은, 자, 요거 가지고 a 곱하기 b를 해서 표를 만들어라. 근데 지금 보면 알겠지만, 지금 PQ, 그 다음에 가불 있고 사과 오렌지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곱하기를 할 거야. 이게 행렬이라고 생각하면, 요거 자체가 행렬인 거고, 요거 자체가 행렬인 거죠. 그래서 얘랑 얘랑 곱할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위에다가 식을 좀 써볼까? 자, 요거 곱하기 요거를 할 거야. 자, 그러면 위에다 표시하면 1200 곱하기 3 더하기 1000 곱하기 5. 그 다음에 1200 곱하기 4 더하기 1000 곱하기 2. 이거는 아까 얘기한 그냥 계산 방식이니까 800 곱하기 3 더하기 1500 곱하기 5. 그 다음에 800 곱하기 4 더하기 1500 곱하기 2. 뭐 이런 식으로 금액을 계산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중요한 건 이것만 이렇게 쓰란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나타냈을 때 얘가 뭘 나타내고 있는 거냐에 대한 걸 생각할 수 있냐, 요거예요. 자, 그거를 잘 보셔야 돼요. 자, 지금 이렇게 곱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의미가 뭐냐면 이 행은 가계야. B가계고 Q가계인 거죠. 그 다음에 이 하나하나는 뭐냐면 이쪽 라인은 사람인 거죠. 여기가 갑, 여기가 을인 거야. 그러니까 이 부분은 갑이 P가계에서 사과 오렌지를 산 총 금액인 거고, 을이 P가계에서 사과 오렌지를 산 총 금액인 거고, 갑이 Q가계에서 사과 오렌지, 을이 Q가계에서 사과 오렌지를 산 금액이 되는 거야. 여기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면 이 앞에는 사과죠. 그러니까 갑이 P가계에서 사과를 3개 사고 3개 산 금액이고 오렌지를 산 금액인 거죠. 앞에 뒤에도. 이렇게까지 생각을 할 수 있으셔야 되는 거야. 이거 이해 안 가면 얘기. 뭔 얘기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이게 어떤 금액인지를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위치를. 이해돼요?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를 이제 계산은 이제 저렇게 다 해놨어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각과 을이 가게 P에서 사과 오렌지를 구입한 금액. 자, 각과 을이 P가게니까 P가게는 요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다 더한 게 각과 을이 P가게에서 구입한 총 금액이 되는 거죠. 물어본 게 그거였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하는 건 을이 두 가게 PQ에서 사과 오렌지를 구입한 금액. 이게 두 번째잖아요. 이 두 번째는 을이 PQ에서 둘 다 쓴 금액이 얼마냐 그랬으니까 요거죠. 자, 근데 여기에서 이거를 또 A, B로 나타내라 그랬어. 근데 아까 이 총 금액을 이렇게 써 있었거든요. A, B, C, D.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은 A랑 B를 더한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A 더하기 B인 거고, 두 번째 질문은 요건 거죠. 그러니까 B 더하기 D가 두 번째 질문인 거죠. 네. 그래서 A, B, C, D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 요게 필수예제 3번 활용 푸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뭐 계산 방식이 어렵다기보다는 니네가 구한 게 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냥 계산만 무작정 하시면 안 돼요. 정확하게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에 대한 걸 생각하시면서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1번 A 더하기 B, 2번 B 더하기 D로 문자로 표현할 수 있다. 자,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밑에 있는 거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따라해서. 자, 그 다음에 행렬의 곱셈에 대한 성질 이제 얘기를 할 거고요. 행렬의 곱셈에 대한 성질을 아까 얘기한 거 잘 생각하시면 A, B랑 BA 다른 거라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얘랑 얘랑은 곱한 게 같을 수 없다. 자, 2번에 나와 있는 건 다 곱하기로 이루어져 있으면 어떤 거 두 개를 먼저 곱한 다음에 나중에 곱해도 값은 변하지 않는다. 네. 자,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근데 이제 차이는 뭐냐면, 예를 들어, 얘랑 얘랑 이렇게 곱했어. 자, 그러면은 C는 앞으로 갈 수 없어. 가로 있고 C가 뒤에 있잖아요? 그러면 곱하기 할 때 C 곱하기 가로를 할 수는 없는 거야. 위치가 바뀔 수는 없어. 순서만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가로 곱하기 C로만 행렬을 계산하셔야 돼요. 무조건. 여기도 마찬가지. A가 이쪽으로 곱해질 수는 없어요. 그럼 값이 달라져. 숫자가 달라져. 그러니까는 곱하기 위치를 바꾸시면 안 돼. 순서는 그대로 있는데 먼저 계산하는 걸 묶을 수 있는 거죠. 순서는 그대로 써 있어야 돼. 뭔 얘기인지 이해돼요? 네. 그러니까는 막 니네 쓰기 편하다고 막 A를 위치를 이쪽으로 바꾸시면 안 된다고요. 네. 그래, 그 얘기가 이 얘기야. 그러니까 A, B 곱한 거랑 B, A 곱한 게 다르다는 얘기가 위치가 바뀌면 값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무조건 이렇게 계산하시면 틀려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얘 보면은 얘 분배 법칙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아까 얘기한 거 이렇게 A가 둘 다 앞에 있죠. 그럼 그때는 묶을 수는 있어요. 둘 다 A가 앞에 있잖아. 근데 예를 들어 여기가 CA로 돼 있어. 그럼 못 묶어. 우리가 알고 있던 계산 방식을 막 그대로 하시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행렬에서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뭔 얘기인지 이해돼요? 지금? 그러니까 있는 상태에서 위치를 바꾸시면 안 된다. 네, 분배 법칙 그런 거 할 수는 있다. 자,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지금 확인하는 것도, 자, 나타내고 있는 게 A, B를 먼저 계산하든 K, A를 곱한 다음에 B를 곱하든, 네, 지금 K는 위치가 바뀌어도 됐었죠. A, B의 위치는 그대로죠. 지금 A가 앞에 있고 B가 뒤에 있고. 요걸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BA로 바뀌어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자, K는 상관없어요. 마지막에 곱하든 먼저 곱하든 나중에 곱하든. 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개하는 방식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가 곱셈 공식을 배웠잖아요. 자, 그러면은 지금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 게 1번에 나와 있는 거 A제곱 더하기 B제곱. 자, 요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 분배 법칙을 먼저 한 다음에 곱하기 한 거랑, 네, 가로를 계산하고 제곱을
계산한 거랑 값이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분배법칙을 먼저 하시면 안 돼요. 가로를 먼저 계산하시는 거예요. 행렬을 계산하실 때. 오케이? 가로를 계산한 값을 제곱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첫 번째. 그 다음에 우리가 곱셈 공식 원래 알기로는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으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원래대로 얘 전개하면 ab랑 ba로 다르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행렬에서는 이 방식으로 계산하면 안 돼요. 하나하나씩 이렇게 AA 곱해서 A제곱인 거고, AB 곱해서 AB인 거고, BA 곱해서 BA인 거야. 그러니까 순서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음수일 때도 마찬가지. 네. 이렇게 쓰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합차 공식일 때도 이게 안 돼요. 원래,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AB고, 이렇게 곱하면 BA인데, 그거 다른 거라 그랬으니까 뺄 수 없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4개를 합차 공식도 다 계산을 해주셔야 된다. 요거 좀 중요한 거예요. 전개를 하실 때. 자,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해주셔야 된다는 게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뭐 그 얘기 해봤어요. 네. 그래서 밑에 여기 나와 있는 것도 이것도 다 얘기를 해야 돼요. 뭐냐면 A랑 B를 곱했더니 영행렬이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A가 영행렬이고 B가 영행렬이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네. 곱한 결과값이랑 원래 있던 값은 다를 수 있다. 네, 요걸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곱한 거를 얘가 영행렬이고 얘가 영행렬이어서 곱해서 영행렬이 된 게 아니라는 걸 생각을 해줘라. 자, 그 얘기입니다. 자, 여기 밑에 있는 것도 AB랑 AC가 곱한 결과값이 뭐 얘처럼 이렇게 1111로 나왔어. 그렇다고 해서 A가 똑같으니까 B랑 C의 값이 같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다른 숫자일 수 있다. 자, 요거를 유의를 해주셔야 돼요. 무조건 막 다 같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나 성립하지 않는 게 존재한다. 그래서 막 묶거나 막 전개하거나 하실 수는 없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필수예제 4번을 저랑 같이 해볼 거예요. 자, 아까 전에 얘기한 규칙들을 머릿속에 가지고 계시면 얘는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어요. AB 계산하고 AC 계산한 다음에 3 곱하고 더하시면 되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지금 보시면 A가 둘 다 앞에 있지 않아요? 그럼 얘는 묶을 수는 있어요. B 더하기 3C라고 쓸 수 있죠. 네. 이렇게 계산하는 게 조금 더 쉽다. 따로따로 계산해도 답은 나오긴 하지만 자, 그래서 이렇게 바꿔서 써주시고 B 플러스 3C를 가로를 먼저 계산하면 네, 그러면은 B를 먼저 쓸게요. 그리고 3을 곱해서 쓰면 그래서 더하면 되잖아. 그러면 A는 그대로 쓰고 얘네 두 개 더하면 몇이야? 마이너스 1, 3, 마이너스 6, 10 이렇게 됐겠죠? 자, 그래서 이제 곱하기를 해주시면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곱하기를 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12 그 다음에 뭐냐 곱하면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20 0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0 10 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11 마이너스 17 마이너스 6 10 네, 이렇게 1번 답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나와 있는 얘도 네, 지금 전개를 다 하시면 AB, AC 그 다음에 뭐 나와 있는 게 여기 있는 CB, AB 마이너스죠. 그대로 전개한 거에서 동량을 찾는 거야. CA, CB 자, 이렇게 이제 전개를 해놓으면 그러면은 똑같은 애는 없애주시면 되죠. 그러니까 또 똑같은 애가 CA, CB 똑같죠. 그럼 남아있는 게
AC랑 CA가 남죠? 그러면 이거는 따로따로 계산해서 더하시면 돼요. 묶을 수 없으니까 위치가 달라서 이 정도까지만 얘기를 할게요. 자, 그래서 뭐 밑에 보면 AC 곱해주면 이게 나오고 CA 곱해진 게 이게 나와서 값이 다르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 거고 두 개를 더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필수예제 4번이었어요. 자, 이제 필수예제 5번으로 가요. 자, 5번에서 나와 있는 거는 자, 아까 전에 제가 이렇게 쓰는 거 안 된다 그랬죠. 이렇게 못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얘는 이렇게 된대요. 이 얘기는 AB 계산한 거랑 BA 계산한 게 같으니까 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게 같다라는 의미인 거야. 요건 이해가 될까요? 네, 자, 요 말에서 자, 그래서 저게 이제 같다라는 의미인 거고, 그러니까 지금 확인해 줄 수 있는 건 A 더하기 B랑 AB랑 BA를 더한 게 EAB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원래 넘겨서 뭐 이렇게 같다라고 표시를 한 거고, 자, 그래서 AB 계산하고, 네, 지금 BA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건데, 문자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AB를 계산을 여기다 같이 할게요. 그러면은 AB는 1, 2, 2, 3. 그 다음에 1x, y-에. 그래서 곱해주면, 그러면은 1 플러스 2y.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 그리고 2 플러스 3y. 그리고 얘는 뭐야? 그 다음에 2x,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자, 요게 AB 계산한 거고요. BA를 계산하면, BA는 1x, y 마이너스 1이고, 1, 2, 2, 3이니까, 얘도 곱하면, 그러면은, 1, 그 다음에 2x, 그 다음, 2, 3x, y,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2y, 마이너스 3. 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랑 얘랑 같다라고 놓고 계산을 하는 거야. 그러면 같다라고 넣었다는 얘기는 우리가 제일 행렬 처음에 배웠던 얘랑 얘랑 같아야 되니까 네, 1 플러스 2y는 1 플러스 2x 1은 없어지고 x랑 y가 같다라는 식이 하나 나올 거고 얘랑 얘랑도 같아야 되니까 네, x-2는 지금 2 플러스 3x니까 2x가 마이너스 4여서 x가 마이너스 2죠? 그러니까 y도 마이너스 2라는 걸 구할 수가 있어요. 다 해볼 필요는 없는 거고 네. 그럼 나머지 규칙도 다 맞다는 얘기니까 x, y를 구해놓고 더하라 그래서 마이너스 4가 답이 된 거죠. 이렇게 자, 조금 풀고 마지막 단위 행렬을 해보는 게 좋겠죠? 곱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241까지 한 30분 정도 풀게요. 네, 그리고 마지막 네, 9시 30분 정도에 네, 마지막 단위 행렬하고 이 단원은 끝이 납니다. 단위 행렬은 두 문제 있어요 지금 보니까. 네, 두 문제만 설명하면 이제 끝이에요. 37? 37 2-2 2-2요? 2-1은 했어요? 네. 2-2도 a제곱 구해놨어요? 아니요. a제곱 먼저 구해주세요. 네. 너 못돼? 할 수 있습니다. 너 1314 이거 곱하기 못해? 또 1 더하기 얘기해. 1 더하기 3 아니에요?
1 더하기 3. 그 다음 3 더하기 그 다음 3 더하기 9. 그 다음 1 더하기 3 1 더하기 3. 그 다음 3 더하기 9 그럼 몇이야? 40. 아, 그렇게 얘기한 거야? 42. 너 끊어서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40. 난 40이라고 들었잖아. 뭔 얘기 하나 했잖아. 이거잖아. 근데 얘를 4로 묶어볼 거야. 그럼 뭐야? 1, 3, 1, 3. A네? 뭐야? 그럼 얘 4A네? 그럼 A제곱이 4A네? 이해 안 가면 얘기. 네. 되지? 자, A 5제곱을 A제곱 곱하기 A제곱 곱하기 A라고 쓸 수 있잖아. 그럼 4A 곱하기 4A 곱하기 A라고 쓸 수 있잖아. 우선 16A 세제곱이네? 근데 다시 A 세제곱은 A제곱 곱하기 또 A라고 쓰면 되잖아. 또 얘 4A로 바꾸면 64A 제곱이네? 얘가 4A잖아. 4A 4 곱하기 16 하면 64. A제곱 다시 남잖아. 그럼 다시 얘 또 4A잖아. 지금 이게 얘잖아. 그럼 K가 256이 되는 거죠. 이해돼? 그죠? 자, 마지막 설명하겠습니다. 242페이지. 단위 행렬. 단위 행렬은 이렇게 생긴 게 단위 행렬이에요. 대각선으로 되어 있는 수가 다 1로 되어 있고 나머지 성분은 다 0으로 되어 있고.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대각선의 성분이 모두 1이면 네, 그러면 이걸 우린 단위 행렬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그거를 2라고 표시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게 몇 차 행렬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예를 들어 4 곱하기 4로 돼 있어도 대각선이 1이면 단위 행렬인 거예요. 근데 그러면 4 곱하기 4면 여러분들이 계산을 못 하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나와도 계산 못 하잖아요. 3 곱하기 상행렬 서로 곱하면 계산할 수 있어요? 못 하죠? 네. 그래서 보통 이제 고등과정에서는 2 곱하기 2행렬, 2 곱하기 3행렬까지만 좀 나와요. 그 외에는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요 3 곱하기 3행렬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대학교를 가실 때, 네, 이과 쪽으로 간다. 네, 공대 쪽으로 간다. 그러면은 대학 수학에 나와요. 네, 3 곱하기 3행렬은. 자, 그래서 그쪽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그때 되면은 뭐 선형대 수학 이런 거 배우실 거예요. 네. 자, 우선은 저렇게 이제 2라고 표시한다. 자, 근데 이 단위 행렬의 특징은 2는 위치를 바꿔서 곱해도 A가 그대로 나온다. 네. 자, 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제곱을 해도 자기 자신이 그대로 나온다. 그래서 뭐 몇 제곱을 하든 상관없이 자기 자신이 그대로 나오는 행렬이어서 그래서 단위 행렬인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여기 단위 행렬 그래서 A가 이렇게 나왔고 2가 10, 01 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A 곱해도 ABCD가 나올 거고 2A 곱해도 ABCD가 나와서 같아진다. 뭐 이 얘기입니다. 자, 밑에 개념 체크는 같이 좀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다음을 구하시오 그랬으니까 단위 행렬은 제곱해봤자 단위 행렬이어서 10, 01로 나와야 된다. 자, 요 얘기고 얘는 제곱을 하면 9죠? 그리고 2의 제곱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9 곱하기 10, 01이겠죠? 그래서 90, 09 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제곱하면 플러스죠? 그래서 2의 제곱이니까 얘도 1001이 된다. 얘는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8이죠? 거기에 2의 세제곱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8, 0, 0, 마이너스 8. 네,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오케이? 이 안 가면 이기. 뭐 이렇게 따로 하셔도 되고 먼저 가로를 먼저 계산해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마이너스 2, 0, 0, 마이너스 1을 세제곱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거 넘어갈게요. 자, 이제 필수예제 6번 A를 가르쳐 줬고 그 다음에 요거의 성분의 합을 구하라 그랬는데 전개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 그랬어요. 네, 순서가 바뀌는 건 다른 거라 그랬으니까 하나하나씩 전개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A의 세제곱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2A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 플러스 2의 제곱. 자,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고 자, 거기에서 이제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 건 아까 제가 얘기한 것 중에서 단위 행렬이 곱해지면 자기 자신이 나온다 그랬죠? 2가 곱해져 있는 애는 A라고 바꿔서 쓸 수 있어요. 얘는 그러니까 A제곱이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얘는 마이너스 A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네. 자, 그 다음에 얘도 2라고 쓸 수 있겠죠. 네.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이제 똑같은 애들이 보여야 되겠죠? 똑같은 애들이 얘는 빼서 없어지고 얘도 빼서 없어지겠죠? 네. 그러니까 남는 게 A 세제곱 플러스 2 이렇게 남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A 세제곱만 구하면 되겠죠? 자, 얘를 세제곱 하시면 되죠? 네. 그래서 요거를 세제곱 하니까 얘래요? 네. 그리고 단위 행렬이랑 더해서 답이 2-709. 네. 세제곱은 계산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곱하기 방식으로. 자, 그래서 이렇게 푸는 거다. 그러니까 계산하는 방식만 얘기를 하고 싶은 거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밑에 있는 얘도 하나하나씩 다 전개를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필수예제 7. 필수예제 7은 A의 100제곱이에요. 네, 그래서 A의 100제곱을 해야 되는데 항상 이 거듭제곱을 나타낼 때에는 규칙을 찾아야 되는 거니까 뭐 처음엔 고민할 이유가 없어. 그냥 계산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A의 제곱을 먼저 해주시면 27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또 27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그래서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7 그 다음에 14 그 다음에 마이너스 21 마이너스 2 플러스 3 그 다음 마이너스 7 그 다음에 플러스 9 네,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7 1 2 이게 A의 제곱이 됐고요. 자, A의 세제곱을 했더니 또 A를 곱했더니 단위 행렬이 나왔대요. 그러니까 A의 세제곱이 지금 2라는 걸 안 거죠. 자, 그러면 얘는 거듭제곱으로 나타내면 A의 세제곱에 33제곱에 A라고 바꿔서 쓸 수 있는 거니까 네, 2의 33제곱 곱하기 A라고 쓸 수 있는 거여서 2의 33제곱 해봤자 2죠? 그러니까 답은 A가 그대로 나오게 된다. 성분의 합이라 그랬으니까 요거 더하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요거 다 더하니까 네, 몇이야? 9 빼기 4. 그래서 답은 5가 답이에요. 이렇게 해서 네, 행렬 설명이 전부 끝났습니다. 네. 자, 그래서 244까지 네, 풀어주시면 되고 숙제도 244까지가 되는 거고 베이직 셀에는 행렬이 없으니까
베이지센 축제는 없어요.